더솔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희영입니다. 오늘은 닥터로이어 이준석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사망여우 채널에서 최근에 다뤄졌던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잠입 취재 병원을 불시 점검해가지고 착한 병원을 선정한다라는 알고 봤더니 돈을 주고 광고를 의뢰를 했고 광고를 의뢰받은 회사에서 이런 해당 영상을 만들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의료 행위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기만한 사기다. 우리나라 그 의료법에 보면은 해선 안 된 의료 광고 중에 하나가 네. 치료 경험담 등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광고는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병원을 갔더니 이래서 너무 좋더라. 그런 내용의 광고는 치료 경험담이잖아요. 내가 어떤 그렇죠.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치료 경험담은 원칙적으로 광고로서 금지되어 있거든요. 환자가 아니어도 네, 환자가 아니어도 병원을 갔더니 이래서 좋다. 그 그렇네요. 내용 자체가 치료 경험담이잖아요. 그렇죠. 가서 가서 봤더니 봤더니 이렇더라. 뭐 좋더라. 이래서 좋더라. 뭐 병원 시설 좋더라. 원장이 좋더라. 뭐 그렇죠. 그거 자체도 어떤 치료 경험담의 일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제 의료 광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료법의 어떤 적용을 받아서 처벌이 될 수 있는 거죠. 광고 대행사가 한 거라면 네. 병원이 직접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병원은 법적인 처벌에 좀 벗어난 것 아닌가라는 그렇-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어쨌든 광고 대행사의 광고를 의뢰한 주체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법적 책임이 의료기관이 귀속된다고 보건복지부 6건 해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은 병원에 귀속되니까 그런 어떤 의료 광고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뭐 그런 내용이 어떤 보도자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만에 하나 병원이 나는 네. 진짜 불법인지 몰랐다. 네. 광고 대행사가 한 일을 내가 어떻게 다 아냐. 병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근데 한다면. 잘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몰랐다고 잘못한 거를 하겠죠. 몰랐다고 네. 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얘가 또 어쨌든 광고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의료기관이. 그렇다면 그 의료기관이 그거에 따른 광고 대상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공동이라는 말은 광고 대행사 자체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죠. 의료법상 이제 의료인이 아닌 이제 비의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인해서 의료 그 광고 대행사도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사망여우가 다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사망여우가 다룬 게 훨씬 전, 그러니까 2011년이니까 뭐 10여 년 전이네요, 그렇죠? 2011년부터 2014년까지도 중에 뭐 소비자 단체인 것처럼 환자들의 권익을 위한 어떤 좋은 병원 찾기 뭐 이런 단체인 것처럼 가장해서 사실상 환자들을 모집해서 병원에 이렇게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라는 기사가 2014년에 한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환자 불법 유인 행위 뭐 그런 법으로 검찰에 기소가 됐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결론이 조금 허무했어요. 결론은 타당하게 광고 대금을 줬을 뿐이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무죄를 선고받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무죄가 나온 게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그 맞아요. 예, 법 예. 조항은 의료법에 따로 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의료법 27조 3항에 누구든지 이제 그런 의료기관에 뭐 소개, 알선, 유인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27조 3항이고 네. 의료 광고에 대한 내용은 56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 조항이 달라요. 그래서 그 광고 자체의 어떤 내용이나 그런 형식이 문제됐다면 56조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은 광고가 아니라 이제 환자 유인 알선 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거를 뭐 대가를 받고 환자를 직접적으로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유인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에다가 이제 돈을 줬겠죠. 근데 그 돈 준 것이 어떤 환자가 그 병원에 내원하는 이제 환자의 어떤 수에 따라서 비례해가지고 어떤 수수료를 뗀다든지 그게 아니라 뭐 정액으로 어떤 그 광고비를 사이트에 준 거라면. 광고비를 지급한 것이라면은 환자 유인행위는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돈을 주고 말 그대로 브로커 역할로 환자 몇 명 이랑을 데려오면 인당 얼마씩 그렇죠. 줄게 혹은 치료비의 몇 퍼센트를 줄게 이런 식이면 그거는 불법 환자 유인행위지만 그렇죠. 그걸 보고 환자가 뭐 한 명을 갔든 갔다면 100명을 갔든 100명이 그건 갔건. 상관없이 광고비는 정액으로 일정하게 이제 지급하는 했다면. 것이라면은 그것은 환자 유인행위 아니다.
몇 년 전에 실제로 했던 사건이 있어요. 예. 뭐 이제 그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거기에 이제 입점한 여러 이제 미용실 성형을 주로 이제 하는 어. 이제 의원들이 엄청 많이 가입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던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사이트는 이제 매출의 15%를 자기들이 뗐어요. 예를 들어 시술비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서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15% 떼고 병원에다가는 그 사이트에서 85만 원만 줘요. 이건 딱 그 그렇죠. 병원을 가는 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수익을 많이 예, 받는 그 구조죠. 사이트에서 네. 이제 중간에 취득하는 비용은 그렇죠.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 입점한 그 원장님 한 분을 제가 이제 형사 사건으로 이제 변호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알죠. 네네네. 그래서 많이 이제 병원들도 그 원장님들도 많이 이제 처벌을 받았죠.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고 그 사이트를 운영하신 대표님도 이제 제 기억으로는 뭐 징역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회사 대표가 이미 최근이 아니라 2011년부터 2014년에도 비슷한 행위로 일단 기소된 내용이 3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검찰 기소된 결과가 무죄가 나왔고 나는 32억 4천을 받았는데 벌금 아까 얼마나 그러셨죠? 1,000만 원 이하의 1,000만 원이야. 32억 4천을 받았는데 벌금은 1,000만 원이네. 야, 그럼 이거 되게 좋은 수익 구조구나. 법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허무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예. 앞서 변호사님이 27조 사망은 무죄가 날 수 있죠. 이건 56조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56조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료 광고를 할 수 없는 당사자가 의료 광고를 했다. 이걸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 내용을 자체를 뭐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자체도 문제고 치료 경험담을 했다. 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 광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처벌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56조로 처벌을 받는다면 처벌 네. 수위는 어느 정도예요? 벌금형이 보통이긴 한데 이것도? 그걸로 인한 어떤 경제적 이익이 크고 뭐 횟수나 기간이나 이런 게 많다 예. 하면은 뭐 진짜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27조 사망. 27조로 처벌받은 그 사례도 예. 원장들은 다 벌금형이었는데 그 대표는 징역형 받았어요. 그 사이트 운영자 대표. 네, 사이트 운영 대표. 그 회사의 대표는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받았고. 이 사례도 마찬가지로 그걸로 인한 어떤 경제적 이득이 많고 예. 뭐 횟수나 이런 게 상당히 많다면 단순 벌금형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병원은 그냥 벌금만 내고 말아요. 병원은 보통 벌금형인데 이게 사실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업무 정지 같은 거. 병원 업무 정지. 그래서 뭐 과장 광고는 1개월, 허위 광고는 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병원 규모가 크면은 그게 뭐 병원 한 달, 두 달 문 닫는 것도 상당히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업무 정지를 받기 싫어서 돈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과징금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 우리 병원 문 닫으면 너무 타격이 크니까 돈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게 예전에는 한도가 5천만 원이었어요. 최고가. 네. 근데 재작년인가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최고 한도가 10억으로 바뀌었어요. 10억으로. 예를 들어 제가 좀 네. 계산을 해봤는데 업무 정지 예를 들어 2개월이다. 예. 그리고 병원 매출이 규모가 커서 한 100억이다. 그러면은 한 6억, 7억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5천만 원에서 한도를 10억으로 올린 건 엄청 많이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과징금 한도가 너무 적으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처벌이. 그래서 사실은 최고 한도를 20배로 올렸고 그에 따른 매출에 비례한 어떤 그 과징금 액수도 비례해서 20배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거거든요. 바뀌고 있는 거는 참 다행이지만 그렇죠. 그래도 좀 이건 속상하다, 그렇죠? 네, 예전보다는 많이 좀 정화됐어요. 한 2015년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좀 혼탁했거든요. 아까 말씀인 작업 후기나 이런 것도 진짜 빈번했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고발을 돼서 처벌을 받고 이게 알려지고 하면서 좀 이게 약간 좀 자중하는 분위기도 좀 생기고 그렇게 좀 작용이 좀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그렇게 뭐 대놓고 작업 후기를 하거나 이런 사례들은 많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불법 유인행위든 기만행위든 허위 광고든 과장 광고든 그게 소비자들에게만 불이익이 오는 게 아니라 전 오히려 선량한 의사들 그렇죠. 병원에 올 환자가 여기 갔으면 이 병원은 환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잘 병원 운영하고 있는 선량한 의사들도 이런 병원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환자들의 건강이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의료 광고가 조금 더 까다로운 취지를 말씀하셨듯이 의료 행위에서만큼은 전 좀 더 강하게 처벌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환자분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안타깝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게 예. 그런 플랫폼에서의 이제 환자들이 작성한 후기 예. 이런 걸 보고 하지만 예. 그 후기 중에는 작업 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선별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좀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댓글에 대한 피로도가 좀 많이 높아져서 되게 이게 고정되어 있는 인기 조회수 높은 댓글들은 1, 2, 3, 4, 5번은 다 광고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든 병원뿐만 아니라 식당이든 음식이든 또 무슨 사이트든 간에 나중에 보다 보면 이게 다 어쩌면 뻔한 기만행위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의료법 하나하나 이제 개정되듯이 하나하나 좀 다 걸러져서 그때 정보의 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터넷이 맞습니다. 쓰레기의 바다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물이 많은 건 좋지만 그게 또 쓰레기랑 같이 밀려올 때는 우리가 너무 피로도가 많이 커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쓰레기 정화 작업이 좀 빨리빨리 좀 나서는 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여우 같은 분들이 고발을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보람이 있도록 사회가 변화가 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보람이잖아요. 저희가 오늘 변호사님이랑 직접 이 아이템을 다룬 것도 약간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 모습에 조금 화이팅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마음이라는 거 저희도 세상을 좀 더 밝히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준비하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